안녕하세요 형들, 돈을 든 남자 돈든남입니다. 오늘은 주말 중에 나온 글로벌 악재들을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좋을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 주말 중에 좀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는데 뉴스와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가 내년 초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7만 병력이 대기 중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바이든이 푸틴과 12월 7일 화요일이죠, 화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러시아 우크라 침공 우려 고조 속 백악관 바이든 푸틴 7일 화상회담,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일단은 내용은 제목과 그대로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도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2월 7일 화상회담을 갖는다는 내용이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가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단 분쟁이 났었는데, 분쟁이 갈등이 되면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전쟁이 만약에 안 날 확률이 크겠지만, 만약에 난다고 하면은 엄청난 악재로 작용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헝다그룹 디폴트에 관련된 얘기고요. 헝다그룹 디폴트는 한 2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주말 중에 이것도 기습적으로 디폴트 위기 상황을 공시를 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공시를 했고, 이거는 이제 약 22조 7천억 원 가량이고요. 여기 있죠. 지난 10월 당시 헝다가 해당 채권자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상한 기간을 내년 1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공시를 띄우면서 채무를 못한다, 채무 이행을 못한다라는 공시를 띄웠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만기가 남은 채권 규모는 이 정도지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는 약 365조 원에 달한다. 당장 이제 22조 7천억 원 가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채무를 갚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큰 채무들이 남아 있고, 지속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채무를 이행할 만한 여력이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중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의 여파로 헝다의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에는 디폴트 상황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이제 악재가 위기를 극복하고 호재로 바뀔 만한 여력이 좀 적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도 지속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지금 주말 중에 또 12명이 감염이 됐죠. 그리고 이제 5,000명대 고착화라고 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하고 나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고 줄어들질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0.4% 하향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4.2%로 잡았다가 이제 하향 평가를 한 거죠. 3.8%로. 이런 뉴스가 또 있었고요. 오미크론 빠르게 확산이 되고 이 내년 성장률 0.4%포인트 하향. 골드만삭스가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증권사죠.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3.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아직 의문점이 많다. 변이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지만
중증에 대한 면역력은 아주 약간 떨어뜨린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완만한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떻게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를 일으킬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호재로 보기에는 힘들죠. 네, 호재로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악재로 좀 분류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미국 선물이, 미국 증시도 물론 하락을 했고 미국 선물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약 1.8%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주말 중에 약 1000만원 가까이 하락을 했죠.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이 왜 제가 이제 글로벌 악재로 엮었냐면, 이게 같은 투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재테크 관련으로 분류가 돼서 어찌됐건 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고, 비트코인 또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이런 주말 중에 나온 것보다도 빠르게 좀 선반영이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주말에 나오면서 더 큰 하락폭이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한국 장보다 여기는 이제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오히려 금요일에 상승 마감을 했죠. 약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추세가 좋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상승을 했지만 그러면은 하락은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악재들과 더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은 사실 개파락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락폭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락폭이 1, 2% 만약에 하락을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더 큰 폭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초에 웬만하면 종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 시작과 동시에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좀 드물긴 하겠지만 7%, 8% 아니면 10% 이 정도로 증시가 완전 개파락이 크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는 좀 아마 대응을 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지금 뭐 악재들을 저희가 뭐 없앨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 악재들을 덮을 만한 호재가 주말 중에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점을 둔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오미크론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화가 가장 좋아요. 네, 현금화가 가장 좋고, 이 현금화는 사실 연말 동안 이 악재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고, 아마 주식을 몇 년 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증시 자체가 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벤트는 보통 악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이벤트, 이제 현금을 찾아서 이제 가족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다시 상품을 산다던가 아니면 돈을 쓸 일이 많아지는 그런 이벤트들 근처에 가면 지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찾아서
이제 현금화를 시키고 그걸로 물건도 사고 아니면은 뭐 가족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곳에서 현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또 연말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고 내년 초 신정이죠. 신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연말 동안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재투자를 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빠지면 빠질수록 빠져있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인원들은 그게 다시 기회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한 수익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은 맥락이고, 이 현금화는 만약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스캘핑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겠지만, 만약에 스윙을 하셨던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인데, 이거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근데 만약에 스윙이라던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좀 매매 스타일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이라고 하면 긴급 악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보통 주말 중에 지수가 좀 안 좋을 경우가 많죠. 금요일장이 특히나 안 좋을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자체가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말 중에 저희가 대응을 못하는 악재들이 이번과 마찬가지로 터질 때가 좀 많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를 좀 장에서 더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호재가 나올 확률보다는 악재가 나올 확률이 좀 더 큰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스타일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정책주로 환승을 넣어봤는데, 대선 기간이 일단은 머지않았고 하락장에서는 어느 한 섹터로 돈이 쏠리기 쉬워요. 근데 비교적 이제 뭐 안전한 뭐 품절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테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항목을 넣어봤고, 일단 주말 중에 이준석과 윤석열 극적 화합. 이준석이 원래 윤석열을 지지를 좀 안 하는 뉘앙스로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피해 다니는 경향이 있었는데 주말 중에 같은 커플티를 입고 대선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부산도 가고 울산에서도 이제 이렇게 대선 활동들을 하면서 좀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사실상 그 윤석열 단일 후보가 되기 전에 홍준표와 윤석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홍준표는 이제 20, 30대 지지율이 높았고 윤석열은 그 외에 지지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 결국 단일화 후보가 됐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 30대도 이제 투표를 좀 해야 대선에 그 당선될 확률이 더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키죠, 열쇠죠, 이 이준석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항목을 가지고 온 거고, 그러면은 윤석열 관련 주가 엄청 많은데 사실 지금은 뭐 인맥주보다는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로 돈이 더 쏠릴 확률이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임팩트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차트를 쭉 살펴보니까 웹스 그리고 IB 김영 이 두 종목이 그나마 좀 차트 자리가 괜찮아서 일단은 차트를 잠시 분석을 하면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웹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스는 이때 이제 5월달 그리고 6월 말까지 큰 상승이 나왔죠. 윤석열 관련 정책 관련주로 이제 상한가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있었고 딱히 이제 세력이 이탈한 흔적은 잘 없어요. 거래량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거래량을 살펴볼 때 세력 이탈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락을 할 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 많은 캔들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큰 하락폭이 나왔던 적이 없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세력의 이탈한 흔적이 잘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 추세를 봤을 때도 이제 121선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121선 저항 자리까지 왔어요. 세력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 이탈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눌림 자리가 나온 건데, 최근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돌려놓으려고 시도하는 자리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좀 이쁜 차트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 자체가 이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를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지지를 받고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건 다시 이제 이 정도 자리를 넘어선다고 하면 아주 좋은 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 자체는 앞으로 이제 대선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스윙으로 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은 IB금융이에요. IB금융 지금 웹스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건 좀 더 빨리 움직였네요. 이 구간 큰 상승폭이 나왔죠. 큰 상승폭이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책 관련주로 큰 상승 이후에 딱히 이제 하락 구간, 특히 이런 구간들 조정 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여기 물량을 다시 또 소화를 하고 또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최근 또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타점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좀 박스를 크게 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자리는 이 정도 자리를 넘어서면은 웹스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121선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차트 자체는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 주말에는 120일 저항을 맞고 떨어졌지만 아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이런 자리를 버티면서 잘 넘어선다고 하면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 초에 좀 개파락이 클 텐데 너무 이렇게 제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좀 힘든 조정장이 나올 것 같고 하락장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 채널 보시고 좀 대응을 잘 하셔서 큰 손실 없이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